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도 좀 하락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파이낸셜, 즉 금융주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이 정말 좀 과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특히 크레딧 관련해 가지고서 실제로 신용카드 관련 주들도 좀 하락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하나보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 있었죠. 지금 증시에 여러 가지 악재가 존재하는 구간이긴 해요. 자, 첫 번째로 이란발 이슈로 인해서 실제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란 전쟁 이슈가 증시의 악재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텐데, 사실 현재 이란발 이슈가 증시의 악재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악재가 될 거면은 지금 원유 가격이 꽤나 높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유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저점과 현재 구간이 비슷한 구간, 그리고 직전에 2년도, 24년도, 25년도 구간들보다도 현재 원유 가격은 많이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이렇게 높았을 때도 증시가 상승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자면은, 지금 원유 가격이 단기적으로 약간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의 악재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인 이란발 이슈 때문에 당연히 50불 정도 하던 원유 값이 60불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란발 이슈가 실제로 증시의 악재를 야기하고 있다라고는 현재 원유 가격만 보더라도 전혀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으로 한번 언급드렸던 이 블러울 사태가 추가적으로 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블러우 사태에 대해서 불안을 일축하면서 일단 사무대출 낙관은 좀 유지한다 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 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결국 AI 관련된 이슈가 있나 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은 혹시 관세 때문 아니야? 라고도 궁금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관세는 작년에 다들 경험해 봤잖아요. 작년 나스닥 기준에서 25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실제로 관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때는 그냥 장대 음봉 나오고, 이게 나스닥 일부 종목들만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하락이 출현하던 시기가 관세로 인한 악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증시가 그랬냐?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다시 한 번 더 증시를 보자면은 오르는 섹터들도 있었고 하락이 나오는 섹터도 있었고 반도체 섹터는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관세 때문이라면은 실제로 반도체 섹터도 강하게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헬스케어, 반도체, 에너지 이런 쪽 섹터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관세 때문도 아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AI 공포가 왜 나왔고, 추가적으로 특히 금융주 왜 이렇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이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왜 하락이 나는지 알아야 전날 하락이 악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어떤 리포트가 하나 나왔냐면은, 이게 공식 정부 보고서나 실제 정보기관이 아니라 민간 업체인 시크릿이 리서치에서 이렇게 하나 좀 리서치를 냈어요. 또 AI가 이렇게 발달됐을 때 8년도에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올 것이라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실제로 시장이 이걸 보고 진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아까 밑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AI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감축되고, 근데 인원들이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AI는 실제로 돈을 벌고, 근데 AI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실제로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하고 해고된 사람들만큼 기업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금융주들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결국 카드보다 빠르고 저렴한 옵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AI가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사람이 이렇게 찾으면서 어떤 게 좀 더 저렴하지? 어떤 게 조금 더 가격이 낮지? 하고 찾는 노력을 모두 AI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여행예약 플랫폼도 가장 먼저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험 역시도 지금까지야 보험 설계사들이 해준 대로 믿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AI를 통해서 보험료의 15%에서 20%를 싸게 절감받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AI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역시도 수수료가 감소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AI의 발전으로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고 우리 그냥 솔라나나 이더리움 멜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서 거래 비용이 이런 수수료가 감소해서 마스터카드나 비자나 이런 카드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라는 게 2028년도 글로벌 리서치 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라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율주행으로 배송을 해주면서 운전자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마진이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런 운전자들도 해고가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당장에 지금 2026년도인데 우리 내년에 지금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 대신에 솔라나나 이더리움으로 물건을 구입하겠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보고서 때문에 증시는 어제 특히 금융주 위주로 강하게 하락들이 출현했고요. 관련해서 여기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이트 칼라가 마이너스 20% 정도만 해고를 당해도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MS 오피스 이런 것들이 20%씩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축이 될수록 그만큼 소프트웨어들도 동일하게 점유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악재야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골자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동일하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저 리포트는 AI를 이용해서 노동자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든 산업들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가상 시나리오가 맞겠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 돼라는 부분들도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도 당장에 뭐 2년, 3년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대체하고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들이 해고를 당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백수가 되고 막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우리 더 이상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 화물차 기사도 이미 자율주행으로 대체됐대. 그리고 뭐 어떤 배송 시스템도 이미 대체됐대. 생산직도 이미 대체됐대. 모두 다 AI로 대체가 돼서 더 이상 실업자가 된 나는 취업할 조차도 없고 AI 혼자 상승해. 이게 사실 당장에 2년 뒤에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이게 당장 1년 뒤에 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2년 뒤에 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어려운데 이 리포트에서는 1년, 2년 내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좀 증시가 말도 안 되는 재료로 하락을 한 번 더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요. 추가적으로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아니면은 세일즈포스 등의 실적 발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시장이 무엇을 집중할 거냐면은 얘네 실적이 좋으면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세일즈포스나 엔비디아나 모두 AI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고요. IVG라고 해가지고서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 ETF 내에는 실제로 세일즈포스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오라클 등등 최근에 해당 이슈로 강하게 하락했던 섹터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저런 sek터들이 언제 반등이 나오냐 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얘네들이 실적이 좋으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호라 이거 악재 아닌데?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뭐 코어이구나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주인 델이나 그러면은 이게 괜찮겠는데? 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이 IVG가 어제도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나스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 IVG 결국 지금 이 ETF를 분석하는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해서 대부분 빅테크를 분석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 어제 보실 때에도 지금 갭을 하락해서 출발했어요. 이미 직전에도 1월 29일 경에도 갭을 하락하면서 하락이 출발했는데 이번에도 갭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갭 하락은 실제로 대부분 빠르게 메꿔지는 V자 반등이 나와요. 자, 이것을 예시로 들자면은 언제가 있냐면은 코인 관련주였던 스트레티지라고 있거든요. 자, 스트레티지도 실제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마지막으로 이 하락이 나올 때 최종적으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갭 하락이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은 V자로 빠르게 메꾸면서 G라인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과매도 구간에서 나오는 갭 하락은 추가적으로 갭 하락이라고 크게 우려하지 않고 결국 V자 반등은 후에 크게 나온다. 이게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나올 것이다 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일본 기준에서 보조지표랑 같이 보면은 지금 자 차트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캔들은 아래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RSI나 OBV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즉 이게 지금 4시간 봉으로만 봐도 실제로 RSI는 상승하고
상승하고 있는데 차트는 하락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IVG는 그냥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정말 이 큰 빅테크 종목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ETF이고, 결국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이 나오면은 관련해서 같이 조정이 나왔던 아마존, 메타 등도 같이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럼 당연히 동일 섹터인 구글 등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즉 전반적인 반등장이 충분히 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반등장은 아직 충분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그리고 사모펀드, 관세 이런 게 악재라면 어제 종가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시뻘겋게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차트를 분석하고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인베스팅, 차트를 보기 전에 재료를 찾아요. 어떤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 재료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라고 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폭락이 나왔던 시즌에 코로나 시절이나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나 동일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뭐 포함해서요, 과거에 추가적으로 관세 시절이나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시절에 악재들은 실제로 시장이 1개월, 2개월 전에 이런 악재 있을 거야 라고 우려하고 걱정했던 게 아니라 오라 이게 뭐야 하면서 갑자기 밀렸다고요.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버블 이슈까지도 동일하고요. 누가 25년도 12월에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40%씩 하락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당시에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80불에서 400불이면 매수하자라고 제 영상 12월 달 거 1월 달 보시면은 충분히 나와 있겠지만,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기다리는 하락이 왔으면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즉 하락이 나오는 재료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언급한다고 해서 이 재료 때문에 또 하락 나올 거야, 또 하락 나올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차트 기준에서 반등이 나올 거야를 보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미 하락이 나올 거야라는 것은 이 앞선 구간 11월, 12월에서 이런 구간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600불, 700불 갑니다 하고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매수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는 380불, 400불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고, 실제로 그 기다리는 자리가 왔을 때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자리가 왔으니까 매수합시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480불까지 상승한다 계속해서 언급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직전 이 구간에서 435불 돌파하지 못하면 사실 밑으로 한 번 더 횡보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파란선 그어놨던 것처럼 380불에서 400불 사이를 지지받고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온 다음에 이후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테슬라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결국 전반적으로 현재 투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즉 투자 심리가 얼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하락인 거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섹터들이 모두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테슬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 하락추세 상단을 돌파할 때 동일하게 435불을 돌파하고 480불까지 상승세가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테슬라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U자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2차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고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면 동일하게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움직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도 실제로 지금 캔들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의 차이지, 자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U자 패턴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횡보가 나오다가 밑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위로 올리면서 직전에 발생했던 이 갭을 메꾸는 상승이 나오고 최소한 더블탑 패턴을 한번 만든 다음에 이후로 밀어내는 게 사실 확률상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실적 발표 전후로 저는 200불, 210불 간다라고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실제로 하락이 나왔을 거였으면 2월 9일 그리고 2월 13일 이 구간에서 밀어냈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파동 나오면서 170불이나 160불까지 조정이 나왔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거 어떻게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우려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WX 다음에
이 W 파동과 이 A 파동, 즉 하나의 파동을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1.618 G라인이 60K에서 62K 사이거든요. 추가적으로 60에서 62K 사이는 이 파란 추세선, 즉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추세선을 동일하게 하나 복사했을 때 나오는 G라인 선이랑도 동일해요. 그러면은 이거 피보나치이자, 즉 A, B, C로 하락하는 하나의 피보나치 1.618 구간이자 하락 추세 하단인 60K에서 62K를 지지받고 나면은 실제로 이 조정은 약간 크게 보면은 WXY로 끝나는 조정이자, 단기적으로는 이 X에서 Y로 떨어지는 하락은 A, B, C 파동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A 파동과 B에서 C로 떨어지는 파동의 기울기가 동일하고, 즉 하락세가 동일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70K, 80K를 돌파하겠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유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하락이 더 나올 때에는 최소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약간 증시가 재미없을 수는 있어도 이후로 전반적으로 공통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충분히 해석된다라는 증시이고요. 자, 어제 증시가 관세 때문에 아니면 전쟁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직전에 하락을 제일 먼저 선반영하던 양자 섹터, 특히 과거에 리게티 컴퓨팅은 하락장 나올 때 마이너스 5%, 10%씩 매일매일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 인버스도 정말 많이들 매수하셨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가 리게티 컴퓨팅이 밀렸냐 하면 밀리지 않았다라는,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양자 3대장 중에 하나인 리게티랑 디에이브 퀀텀이 버텼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로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G라인을 만들고 더 이상 빼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자 섹터 리게티 컴퓨팅 16.5불만 돌파 나와주면은 기다리는 목표가는 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어요. 아이온큐도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지만 리게티 컴퓨팅이 16.5분을 돌파할 경우 아이온큐도 실시간으로 돌파 매매 타점이 나올 거고요. 이것은 직전에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지만 약간 이탈한 이 32불이나 32.5불 돌파 구간, 이렇게 좀 해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 구간 더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는 이번 주 동일하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디에브 퀀텀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은 이 종목들이 이미 과매도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전 분기에, 그리고 직전 분기에 아이온큐 실적들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온큐가 직전 분기에도 매출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때 이후로 그럼 주가가 하락했냐? 아니다. 기대감에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뭐야? 양자 섹터 거품인 줄 알았더니 매출이 올라가? 심지어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50%, 100%씩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 이거 왜 이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도 직전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왔던 구간들보다 더 저렴해진 구간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매출이 직전 분기들보다 더 좋은 매출이 나온다면은, 오라? 이거 뭐야? 거품이 아니네. 실제로 이 38불에서 40불 때 공매도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밑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 뭐야, 이 공매도 리포트 가짜였네. 상승 나오잖아. 뭐야, 공매도 리포트에서 안 좋다고 했는데 좋잖아 라고 하면은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삼각수렴 위로 상단 돌파 나오면서 38불, 40불, 45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아이온큐.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온큐랑 디에이브 퀀텀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는데 리게티 컴퓨팅이나 시스크 등도 당연히 따라서 같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양자 섹터 딱 하나 우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적 발표 통해서 갭상승 통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70불, 80불 갑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단기적으로 상승 보고 이후로 보지 않는다. 왜냐?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상승은 잘해야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 따라서 갭상승하면서 상승이 나오고요. 이후로는 증시 분위기 따라가요. 이후로 아이온큐는 지금 10월부터 1월 말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물대가 위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는 올라오면은 다이렉트로 바로 매도세로 출현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해석을 하면서 양자 섹터 어디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수소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코인베이스나 스트레티지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올 때 관련주들은 얼마나 상승이 나올지, 마지막으로 어떤 패턴들이 나올 때 증시가 정말 강하게 하락이 나올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상 통해서도 언급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통해서도 모두 언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